이게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게 내가 즉흥적이 아니다. 이거 정치적 이념적인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이 작은 정부론이라는 이 그 거대한 지금 말씀하신 보수 정권에서 항상 추진하는 이 개념을 끌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작은 정부는 부처의 개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정부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김태현의 정치쇼. 통일부를 폐지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작은 정부라는 론이라는 거 무엇이냐. 이거 사실은 거의 무슨 뭐 공중파 심야 토론 시간에 나올 만한 거대한 주제인데 저희가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일단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김한 기자? 이인영 장관하고 이준석 대표가 SNS 설전이 있었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설전을 벌이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게 왜 싸우는 건지. 그러니까 시작이. 그러니까 이 말싸움을 왜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정부로 가자. 그래 이런 부처들을 조정하자. 이런 주장은 정치인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특정 부서를 타깃을 정해갖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게 지금 뭐 싱크에서 들으셨지만 뭐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대.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서 그 당내에서도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에 불쑥 등장하냐. 그러니까 당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이 이제 통일부 폐지하자는 건데 권영세 의원이 지적을 뭐라고 했냐면 부적절하다 그거. 그러니까 국정원 수학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주장 자체가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되냐? 우리가 반통일 세력이 되고 만다. 분단 국가인데 뭐 그래서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이제 뭐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 그게 막 공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준석 의원이 작은 정부론을 지향한다면서 통일부도 폐지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걸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게 출구를 맞게 찾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점화시킨 건지 뭐 이런 거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입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근데 여가부 폐지론 때는 당내 대선 후보인 하태경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같이 뭐 보조를 맞췄다고 그래야 되나? 어떤 같은 입장을 같이 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거에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는 거죠. 아직은 뭐 찬성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당대표니까 그냥 일단은 침묵을 하는 양상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여성부 폐지를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 뭐 여성부의 뭐 기능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걸 조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갑자기 퇴직군인 연금이랑 이걸 연결지으면서 아 뭔가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챙기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줬는데 지금 통일부 폐지 논란도 사실 마찬가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 말싸움을 통해서 뭔가 반북한 이런 거에 이제 정서에 좀 기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이제 무슨 방송에 나오는 패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인데 부처 장관하고 이렇게 지연 말단적인 말싸움을 벌여서 결국엔 이인영 장관이 뭐라고까지 썼냐면 그렇게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면 내가 져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논쟁을 하는 게 과연 이제 정치인 이준석 개인에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특성상 이 논쟁에서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아요. 당내에서도 평가가 이준석 대표가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실제로 당 지지율은 좀 오르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들이나 오피니언에서 보기에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이슈도 실제 이제 바닥 정서라는 건 다르기 때문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영선이고 원내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서줘야 뭔가 당이 장악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뭐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근데 본질적인 거 두 개만 짚어볼게요. 먼저 유지혜 기자. 네.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부처에서 하면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뭐 대만도 통일부가 없다. 북한도 통일부가 없다. 우리만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같은 부탁권 대만도 없는데 외교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 얘기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 얘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 전문가시니까 외교부에서 그냥 통일부 업무를 흡수해 가도 무방해요? 뭐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그게 추진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최종 성안까지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건 없을 건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의 여러 부처가 북한을 보는 인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렇죠. 국방부, 그러니까 군과 국정원은 북한이 적이자 첩보 수집의 대상이죠. 외교부는 북한이 같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외교와 협상의 대상입니다. 네. 통일부는 하지만 같은 동포로서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외교와 통일은 좀 우리는- 다르구나. 그럼요. 네. 우리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적대적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정전 상태이지 그렇죠. 휴전 상태이지 종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다양한 북한의 또 특수성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부처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이 이견을 조정을 하고 하면서 했을 때 완성도가 높은 대북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문제 의식에는 일부 공감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통일부의 기능이나 네. 역할을 좀 조정을 해서 고칠 문제지 없애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의 문제는 그거죠. 정권의 성향과 네. 또 북한이 협상과 대화에 호응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통일부의 역할이 너무 부침을 크게 탄다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는 너무 북한이랑 안 좋고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강대강 적대적인 대결로 나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여파가 학계까지 미쳐서 대학에서 북한 관련 학과가 축소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되려면 이런 외풍을 타지 않고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기반을 항상 차근하게 착실하고 차근하게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의 네. 인권을 챙기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하는 게 맞죠. 또 이산 가족들을 챙기고 이런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을 이거를 없애자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기능의 조정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부처 없애는 것 자체는 네.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논리를 좀 확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기저에는 예전 여가부 폐지 때도 그렇고 작은 정부론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항상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정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여가부랑 통일부 폐지하는 거랑 작은 정부론이랑 그게 맞닿아 약간 있는 거예요? 맥락이 달라서 이번에 더 논란이 되는 건데 무슨 네. 말이냐면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게 내가 즉흥적이 아니다. 이거 네. 정치적 이념적인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이 작은 정부론이라는 그 거대한 지금 말씀하신 보수 정권에서 항상 추진하는 이 개념을 끌고 나온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작은 정부는 부처의 개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정부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민간으로 많이 이양을 해서 어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히 정말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규제를 좀 놓고 민간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지 작은 부처 2개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예, 작은 정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조금 공격을 받는다면 나는 원래 이 큰 틀에서 이걸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진짜 액션 플랜은 큰 틀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는 컨셉을 달리 봐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SNS에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불쑥 소비될 주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거대한 담론을 무슨 대선 후보 토론회도 아니고 정당 토론회도 아니고 SNS를 통해서 야당 대표하고 통일부 장관이 서로 설전을 벌이면서 결론 낼 게 아닌데 이걸 왜 SNS 공간에서 하고 있지? 라는 저는 생각이 주말에 좀 들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느냐는 거는 뭐 둘째치고. 그러니까 논의의 수준이나 형식 같은 거 자체가 이런 우리 분단 상황이나 통일부의 역할이라는 거의 무게감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점이 또 교묘한 게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그 작은 정부로는 굉장히 지금 옛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정부에 대한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과연 그렇죠. 반대 얘기를 하려면 그만한 그 논리적 근거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내놓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작은 정부론을 주창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오늘쯤에는 자기 SNS에 복지도 다 축소하고 이제 이렇게 가자. 내 그렇죠. 구상은 이런 거다. 그래서 시장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작은 정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러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다 반대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냐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